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기원기입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의 여러가지 핵심 이슈와 내용을 확인하고자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브리핑 하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에 대한 수익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상승률이 아닙니다. 어떤 테마를 공략했고 어떤 시기에 과연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러니까 일단 이 투자 시기가 빨랐는지 늦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에 보시면 SKC 1월부터 공략했고요. 수익이 난 시기는 5월입니다. 1월에 공략했는데 5월까지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을 과연 괜찮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좀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들도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처럼 똑같이 투자하는 것은 아마 각자 투자하시려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수익 금액이나 원칙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은 참고를 하시면서요. 각자 본인들만의 투자 전략을 좀 강구하셔야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종목을 투자해도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중 그리고 금액이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본인과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전문가인지 또는 꼭 확인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보는 종목이나 또는 또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성향이 가장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 또는 중장기 투자 스타일을 짧게는 스타일로 좀 가고 있고요.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길게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타입이라서 단타성으로 빠르게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저와 성향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략한 종목이 매수하자마자 곧바로 당장 상승하지 않을 테니까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거나 급급하게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정보와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런 인내심과 이런 정보가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오랜 시간 또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수익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차근차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은요, 방송에서 공략한 날로부터 고점 대비 45%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강세가 지속되는 시장에서 좀 가는 종목은 더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더 무너지는 시장이 많이 나왔어요. 갑작스레 로봇 쪽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매집하기 좋은 자리가 포착되어 가지고 공략 드렸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의 지수가 좀 무너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급이 흔들리는 상황에 현재 주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는 왔지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략했었던 자리는 현재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된 자리에서부터 공략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냈지만 결국에는 지수의 그런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60만 원대의 가격과 그 밑에 5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매집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더 투자 전략 세워서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공략한 날로부터 최고가 대비 119%까지 크게 상승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잡았을 때의 위치도 이미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잡기가 애매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표시를 해드렸었던 위 자리가 약간의 고점 대비했을 때 조정이 나왔지만 빠르게 반등 패턴이 체크가 된 자리에서 공략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는 이미 바닥에서 공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공략했을 때는 위 상단 고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뭐 관련 이슈가 지속해서 나왔고요. 앞으로도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봤을 때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고점 구간이라 매수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다른 동종업종의 종목을 추가로 공략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정보를 받아 가셨으니까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은 애플의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반영되었던 섹터에서 BH라는 종목입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단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략을 했고요. 6월에 있을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도 한 번 더 기대감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고점 패턴에서 진입을 했었던 자리입니다. 이제 바닥 구간, 어느 정도 바닥이 만들어지는 이런 박스권의 패턴에서 거래량들이 집중되는 구간들이 좀 포착이 됐었고요. 또는 지수가 하락하는 당시에서도 장기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으로 다시 패턴이 전환된 시기에서 이제는 재료가 충분히 좀 포함이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기대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공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6월 되기 전에 아무래도 BH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추세가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이 한번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 CNS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3개월의 기다림 끝에 상승을 한 종목이 되겠고요. LG CNS는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빅데이터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꾸준히 실적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실적도 좋고 LG그룹에서 로봇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LG CNS가 가져가야 할 로봇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제 LG CNS가 로봇 관련 테마에서 핵심적인 종목으로 기억되는 날이 올 테니까요. 로봇 쪽으로 공략한다면 LG CNS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보면요. 재차 진입하기 좋은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지켜보고 매매 타이밍 다시 한번 더 공략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3개월 걸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걸려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죠.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덩달아서 무너지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6만 5천 원 구간에서 7만 원대 사이에서 박스권이 한번 만들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밑에 하방에서 거래량 분출하면서 튀어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더 재차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언급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주구장창 제가 이야기했었던 종목인데요. 동사의 핵심으로서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를 공급하거나 연료전지 발전소의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로 인해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SOFC나 데이터 센터 등의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매수 움직임이 자꾸 포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이제 거래량들이 좀 많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박스권에서 매매할 때 그런 패턴과 지금 현재 고점으로 상승해버린, 급등이 나와버린 이후의 대응은 조금 전략이 틀릴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21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 타이밍을 좀 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은 대략적으로 21선 위치한 구간이 지금 7만원 쪽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수가 얼마나 하락할지는 모르겠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두산 페어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좀 구성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 전망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도 다시 한번 더 진입 타점 잡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SKC입니다. 이 종목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각잡고 길게 좀 가지고 가자, 대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항상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무거운 종목은요, 전략을 반드시 세워놓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무거운 종목일수록 움직임, 차트, 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물량이 들어와야지만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SKC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기록이 됩니다. 상한가도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랠리가 이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요. 뭐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전략은 반드시 세워놓고 목표값을 설정해서 투자해야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건데, 공략해드렸던 이 종목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유리기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리기판의 핵심적인 사업이 하반기에나 빛을 볼 것이다,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까지는 포트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응해볼 종목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솔직히 SKC는 저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는 뭔가 이런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그때 정말로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체크가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세요. 지수 무너지면서도 차익 매물이 빠르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12만원에서 11만원대 가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재차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그 당시 시장의 조건이 어떤 조건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이 박스권, 우리가 매수 대응하려고 했었던 11만원대, 그러면서 추가 매수도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9만원에서 10만원대 단가, 요 구간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제가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종목을 계속적으로 공략해 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왔다 왕 선생을 참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우선 두 명의 전문가가 함께 시장을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정보나 의견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정보 전달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브리핑을 자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쉽고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실전에서 활용되는 꿀팁 매매 전략까지도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방송을 보시고 참여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몇 월 며칠 뭐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남겨드립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한 하루에 일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는데 최근 일정 우리가 체크할 게 좀 많았습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 시즌이었기 때문에 각 기업들별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해 드리고요. 또는 뭐 학회 이런 학회 그리고 글로벌 이슈 등을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많이 정보들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략을 해 드립니다. 일단 무료 리포트 종목을 계속적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일단은 섹터, 제가 오늘도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 드릴 건데요. 그 섹터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재료는 무엇이고 어떤 종목이고 가격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 가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많이 남겨 드릴 겁니다. 영상을 남겨 드리면 요렇게 어떤 영상들이 공략 영상, 뭐 예를 들면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차트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투자에 대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제가 녹여서 설명을 좀 드려 볼 테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종목이 아닌 섹터를 먼저 알아야 그에 관련된 종목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투자해 볼 만한 섹터와 산업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읽어야 되고요. 위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최고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은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자금이 어느 쪽으로 유입되고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는지에 대한 이런 투자가 좀 진행이 돼야 돼요. 이런 분석이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을 좀 선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최근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듣기만 해도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하락하는 종목이 또 많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기도 해요. 코로나 팬데믹에 크게 뭐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이때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제약바이오를 대하는 반응이 다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섹터를 선정을 한 이유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나씩 천천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화면을 계속 보시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직전 저점을 힘없이 밀고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기 횡보에 지친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투매 물량까지도 겹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 냉골이죠, 냉골. 예, 그런 냉골 상태인 거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뭐 대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투자의 대가들은요, 언제나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본질 가치 이하로 주가가 내팽개쳐질 때 이때 혼자 외롭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외롭게 들어오면 결국에는 시작은 외로웠지만 그 끝은 아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또 거두고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좀 쭉 지켜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첫 번째는 리가켄 바이오고요. 두 번째는 ABL 바이오, 삼성 바이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이렇게 왜 밀릴까요? 물론 셀트리온의 지금 하락폭은 그 생각보다 좀 둔하긴 하죠. 근데
이거를 좀 확실히 좀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뭐 사업 규모도 틀리고 실적도 틀리고 기대감도 틀리고 재료도 틀릴 건데 얘네들이 움직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원래 대부분 한 섹터가 움직일 때 대부분 같이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하락장에 되려 공포 심리가 자극되면서 되려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체 왜 최근 제약바이오 시장이 이런 혹독한 하락을 겪고 있는지 냉정하게 원인을 좀 진단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금 이 하락장에서 제약바이오 투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반전의 신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으로 계좌의 반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밀리는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 밀리는 거에 대한 내용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첫째로는 국내에서 내부적인 정책 리스크가 있겠는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 복제약의 약가 산정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상한선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 정도의 상한선에서 4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이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건데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혈압, 당뇨, 또는 뭐 만성질환에 대한 약을 평생토록 복용해야 되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보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국내 복제약의 가격은 주요 선진국 대비했을 때 높은 가격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요, 국내 제약 산업을 육성하고 제약사들이 복제약 판매 수익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좀 많이 제공을 했었죠. 그럼에 불구하고 복제약 가격을 상당히 높게 쳐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내용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자, 금리 인상. 이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발목 잡히면 안 돼요. 근데 이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완전 엄청난 발목을 잡는 약간 쇠사슬을 채우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2026년 초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과는 달리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물가가 상승하게 된 계기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전쟁, 그리고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활한 원유 공급이 제한되어 석유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금리는 0.50% 인상을 했는데 인하할 때는 보세요. 인하할 때는 0.25%로 천천히 낮춥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봅시다. 이때 제로 금리로 시장에 안정을 좀 줬었죠. 그때 제약바이오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진단키트를 다량으로 생산을 하고 또는 거기에 따른 마스크라든지 약간 필터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어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과는 거리가 조금 멀죠.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바이러스로 곤욕을 치를 때였기 때문에 으쌰으쌰해서 의기화합을 했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서 누차 언급드렸던 제약바이오의 상승, 뭐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랑 좀 많이 멀어지게 됐어요. 최근에 갑자기 또 미국이 또 이란과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막 빠르게 올라가면서 금리에 대한 이런 압박도 있었고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섹터 내로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쪽이라든지 가는 종목에다가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지금은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만간 이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조정을 받으면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을 저에게서 정보를 얻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쳐야 할 때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미국 생물보안법입니다. 이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K CDMO 이런 기업들 있죠. CDMO 기업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CDMO 기업들의 거대한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생물보안법을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죠. 자, 그러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기존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 맡겼던 거대한 의약품 생산 물량을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옮겨야만 하겠고요. 이 엄청난 수조 원대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뭐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K, CDMO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주가는 좀 밀려도 이들 기업의 수주잔고와 글로벌 공장의 그 가동률, 예, 이게 상반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준비가 마쳤다. 늘어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생물보안법 관련된 재료가 있으니까 이쪽에 좀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글로벌 신약 트렌드가 비만을 넘어서 뇌질환과 마취라고 하죠.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이중항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거대하게 자금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 K바이오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을 좀 지배했었던 단순한 좀 약간 비만 치료제 테마 같은 경우는요,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이 장벽이 높아졌어요.
글로벌 큰 손들의 돈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치매나 뇌질환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암세포를 정밀적으로 타격하는 차세대 ADC 신약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국내에서는요, 이미 벌써 독보적인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뇌질환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미 작년 2025년부터 이 관련으로 기술 이전을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또는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하반기까지는 기술 이전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상반기 안으로 이 기술에 대한 어디까지 기술 개발이 됐는지, 네, 임상시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빅파마 기업들이 투자할지 말지에 못해도 한 두세 달 이상은 좀 고민을 하겠죠. 자, 그러면 하반기부터 이 이슈가 쏟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특허 절벽에 따른 대규모 M&A 인수합병이 지금 붐이죠. 예, 엄청난 붐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특허가 대거 만료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게 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앉아서 수십조 원의 매출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으로 임상 2상 또는 임상 3상 단계의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인수합병 M&A가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거나 이 파이프라인에 특수한 이런 약물을 기술 이전을 해갈 것이다. 네, 이 기술을 사가는 사례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나 ADC나 뭐 지금 뭐 마시도 있겠고 뭐 또는 뭐 뇌질환 관련된 치매 학회, 치매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요. 이런 쪽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수조 원에 달해요. 그런데 이거를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기에는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기술만 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그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특허가 만료되다 보면 이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대기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기 자금이 수백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예, 거의 천조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2025년 하반기에 제가 이런 특허 만료에 따르는 제약바이오 쪽을 자주 공략해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 시간이 5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제공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하반기에 금리 정상화 안착과 제약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좀 집중이 될 건데요.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상반기 내내 시장을 괴롭혔던 미국 장기금리의 불확실성은 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떤 식으로 강하게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반기 때는 다시 금리 인하 기조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빠르게 인하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특히 미국발 관세나 약가 인하 우려 리스크가 좀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되어 있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큰 전통 제약사들로 중심, 예를 들면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큰 전통 제약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우리나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뭐 이 밖에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의 완벽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부터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강력한 모멘텀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기대하는 모멘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반기에 회복 국면으로 또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런 충분한 섹터를 좀 골라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뭐 방산, 원전, 뭐 전력 관련된 사업들 대부분이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자금이 좀 관심 갖고 투자 전략을 좀 세워두기에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금이 움직임이 보였을 때에는 이미 아마 다른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따라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제약바이오 쪽은 뭐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긴 한데, 그런 기업을 미리 선점해 두는 게 우리의 당장의 목표로 좀 잡아야 되겠고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우리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계속적으로 의견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료 하나만 더 설명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오 학회 일정으로는 뭐 5월 27일 당장 가까이에 있는 일정들을 좀 보시면요, 5월 27일에 EASL 유럽 간 학회가 있습니다. 이제 간질환 관련된 이런 학회이다 보니까 간암 관련해 한 거라든지 간 수치를 낮춰주는 뭐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29일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ASCO라고 해서요, 아스코라고 하죠.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종양학회이기 때문에 암치료제 또는 ADC 또는 뭐 이중항체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좀 자주 언급이 될 거고,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이 학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방송 참여하시면은 제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더 브리핑 하도록 하고요. 6월 5일에는 뭐가 있나요? ADA 미국 당뇨학회 있습니다. 당뇨학회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GLP-1 관련된 기업들 있죠.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월 11일 EHA 유럽 혈액학회 있습니다. 혈액학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혈액암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6월 13일에는 뭐가 있냐? ESDO 미국 내분비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EACR 그러니까 유럽의 암 연구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지금 6월 22일에는 또 이런 학회보다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해서 바이오 제약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쪽으로도 좀 우리가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학회 일정들이 있어요. 뭐 9월, 10월 달에도 다양한 학회 일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까운 시기에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 일정에 맞추어서 관련 종목도 미리 분석해 두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관련주는 우리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주기적으로 언급드려서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와 전용호 전문가의 시장 브리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하시면 빠르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요. 하루 10분 내일 시장을 위한 핵심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이 있고 시장이 하락하는 내용은 뭐 때문에 하락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다음 시장 대응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주 언급드릴 거고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지금 차트 교육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좀 어렵게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투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투자에 진짜 필요한 차트 기술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실전 매매 전략까지도 차트 기술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거 좀 교육을 좀 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맥점을 잡는 투자 노하우를 전략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를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언제 투자를 했냐? 2026년 1월에 제가 방송에서 흥구석유 좀 재밌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뭔가 뉘앙스가 보였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뭘 했나요? 갑자기 항공모함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군사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테마 종목들로 가격이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왠지 공격하기로 결심한 듯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항공모함을 움직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뭔가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때부터 1월부터 자, 이 종목은요. 어쨌든 장기 이동 평균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노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요 노란색 선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요. 요 자리 분명히 요 자리가 이제 우리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할 것이다. 손절할 거니까 굳이 지금 현재 잡은 위치에서는 안전하게 우리 손절가 딱 잡아놓고 기다립시다. 이거 어차피 테마 종목이니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상한가도 기록됩니다. 원래 상한가가 자주 기록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맥점 잡는 투자 노하우입니다. 제가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매매 전략이고요. 최초 미사일을 폭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후로도 최고점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찾으려면 이런 투자 노하우를 배워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차트 교육을 할 때 제가 실제로 차트 교육할 때 만들었었던 자료인데요. 이중 바닥 W자 패턴이 나온 거는 쌍바닥 또는 더블 바텀 패턴이다. 이런 더블 바텀 패턴이 나왔을 때는 강력한 상승 패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 재료가 건강하고 신선하고 그러면 이런 더블 바텀 패턴이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좀 늘려가시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중 바닥이 아니라 이번에는 W자에서 추가로 바닥이 하나 더 그려지는 거예요. 삼중 바닥 패턴이라고 해서 트리플 바텀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이런 트리플 바텀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건 뭐냐? 바로 강력 매수 추천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갑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는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종목 전부 다 제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률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차트 패턴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는 더 많이 공략을 해드릴 건데요. 차트 교육은 역배열과 정배열, 제가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역배열과 정배열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매매를 좀 기대하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패턴은 특히나 세력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상하게 집중이 되고 있거나 또는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때 이때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제가 잡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점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계속 언급 드릴 거고 요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것도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요. 공략 영상을 좀 남겨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뭐 최근에는 이제 로봇 쪽을 좀 많이 공략을 했는데 로봇 쪽으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잘 나왔었는데 이 종목을 방송을 다시 한 번씩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까지 순한 맛, 매운맛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순한 맛으로 방송을 보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극적인 매운맛으로 이렇게 공략 영상을 좀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와 전영어 전문가의 시장 브리핑, 두 명의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진행해 드릴 거고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시장을 위한 핵심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업로드해 드리는 일정들을 계속 체크해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 일정은 특히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학회 일정들 또는 뭐 전시회 일정들 또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까지 같이 일정에 담아가지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무료 리포트도 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투자 포인트는 정말 투자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섹터는 괜찮은데 이쪽 재료는 괜찮은데 또는 이 종목만큼은 투자해서 꼭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정보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무료 리포트 종목도 한 번씩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공략해 드렸던 모든 종목들은요. 기술적으로 한 번씩 다 녹여서 영상을 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입장하시고 나서 뭐 참여하시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 이런 질문도 해도 되나? 하실 거예요. 네, 편하게 질문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부분 이런 영상을 좀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의 차이가 나중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요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지수가 왜 하락하는지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가 하락하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변곡점을 잡아서 우리가 투자를 성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중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양 국가 간에 서로 얻은 거 없이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중 빈손 회담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란 전쟁을 중재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완벽하게 꺾어져 버린 상태이고, 그리고 미국이 또 뭘 합니까? 또 다시 한번 더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결국에는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미국과 작전을 구상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석유 가격이 이렇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여기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시키거든요.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축소돼요. 왜 자금이 축소되냐? 채권금리에 그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채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수 하락이 언제쯤 변곡점이 잡히면서 꺾이게 될 것인지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주자주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